보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지금 강의는 여러분 2024년 고3 교육청 모의고사 이제 현대소설 파트예요. 제목을 보니까 이청준, 우리 그 서편제를 지었던 이청준 작가의 별을 보여드립니다를 여러분한테 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맨 먼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보기를 먼저 봐야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30번 보기를 먼저 한번 보는데요. 이게 정답률이 한 63%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단 보기가 있으면 아이들이 좀 쪼는 것 같아요.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는 우리한테 좋은 힌트가 되니까 보기를 비문학처럼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은 이 보기를 읽을 때 여러분 표시를 하지 않고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여기 그도 있으니까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벗어났어. 이제 돌아오기. 우리 연어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걸 회귀라고 하죠. 자, 그러면 관습으로부터 벗어났다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사회적 관습, 여러분 관습은 거꾸로 하면 습관이잖아요.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와 개인의 가치관, 요거는 사회적이고 이는 개인적인 거니까 서로 반대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 사이에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귀는 선택했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고 요 사이 어느쯤 그래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는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자신이 지켜야 될 가치는 요 가치관 할 때 이 가치가 이 가치죠. 또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럼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는 새로운 다른 삶의 방향으로 찾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얘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얘랑 얘 중에 여기 가깝게 그러면 보세요. 이 둘 중에 처음에 그라는 사람은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벗어났죠. 벗어나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얘 아니면 얘예요. 삶 아니면 죽음이고 여자 아니면 삶처럼 상보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다가 벗어나려고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얘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면서 얘는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위해서 추구한다는 겁니다. 좀 애매하죠. 그럼 어떤 그라는 사람은 사회적 관습을 벗어나려고 개인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얘를 무시하지는 않고 이쪽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여기를 무시하지는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결국 개인의 가치관을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학생들도 사회적 관습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왠지 사회적으로 억압돼 있고 구속돼 있고 속박돼 있고 억압돼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만의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굴복해서 여기에 속박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이 사람들을 쌤이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또 너무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고 개인의 가치만 추구하면 어떨 때는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도 많이 못 벌고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으로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 갈등을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나 고민되는 것인데 이 소설에서는 그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러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런데 결국에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추구한다. 요쪽으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이 그가 아까 보기에 나왔던 그인 것 같아. 그치?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녀석에게는 학위를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 보충해줄 얼굴도 없었고 얼굴을 만들 만한 주변머리도 없었다. 좀 사회성이 결여된 친구 같습니다. 유학 지망생 몇 명을 모아다가 회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숙비를 충당해 갔다. 하숙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 생계를 보려고 영어 회화 같은 거 가르치는 모양이야. 녀석이 그죠? 밤으로 그 노릇을 한다. 회화 가르치는 거, 알바 뛰는 거 훨씬 뒤에 알려진 일이었다. 시골에서는 처음부터 내려갈 볼 생각하지 않았다. 원래 시골 출신인가 봐. 서울에 그러니까 도시에 있고 시골에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하숙을 하면서 지방 출신이니까 시골 출신이니까 하숙을 하면서 생계를 벌기 위해서 학습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회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외롭다는 말에 치사한 뉘앙스를 잊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구겨놓고 걸핏하며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며 거리를 쏘다니기도 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죠. 네,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생활이 반년쯤 6개월쯤 지났어요. 그에게 두 가지 습관이 붙어 있다. 첫 번째 말한 도벽이었다. 우리 도벽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자, 이 도벽에는 물건을 훔치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도벽이잖아요. 습관입니다. 그 주위에서 도벽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웬만하면 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얘기를 맞대놓고 말하지 못되었다. 녀석에게 도벽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나서기란 그를 위해서 자신이 두려워지니라. 스스로 말할 때가 오겠지. 그러나 녀석의 태도는 시종 나몰라라였다. 그러면 훔치고도 되게 뻔뻔한 거였어. 한 번도 자기 행투에 대해서 변명 같은 거 말한 적이 없었다. 녀석의 또 한 가지 버릇은 다름 아닌 거짓말이었다. 자, 거짓말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거짓말. 두 가지 습관이 있다고 했었잖아.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망측한 습관이 있다고 했는데 도벽하고 거짓말입니다. 그는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언젠가는 친구 한 사람이 에피소드 얘기하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급한 전화를 두루 걸어준 일이 있었다. 우리는 병원에 몰려갔죠. 친구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병문안을 갔는데 거짓말이었다. 와, 충격적이죠. 이런 거짓말은 웬만하면 하기 힘든 거짓말이잖아요. 녀석은 물론 금방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까지 전혀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면 습관이 맞습니다. 그죠? 한 번이 아니라 무슨 목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녀석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 그럼 아까 사회적 습관, 사회적 관습으로 따지면 사회적 관습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죠? 문제는 녀석이 그렇게 되는데도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와, 거짓말을 의식을 갖지 않고 거짓말한대요.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잊어버릴 때 그것은 내부 질서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기를 분명히 했다. 와, 국가를 상대로 사기칠 수 있는 놈이죠. 나는 그가 웬 거인의 그림자처럼 커다랗게 우리를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었다. 거짓말이라는 어휘도 그 의미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거품이 개울에 흘러내듯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이 거인의 그림자가 그를 비유한 단어이고 거품 같은 사람이다.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쌤이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쌤이 약간 오른쪽을 넓혀서 여기 했던 거를 잠깐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아까 보기를 읽었었는데 보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죠?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개인 가치관 이렇게 쓸게요. 개인 가치관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독특한 습관 두 가지가 하나는 도벽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도벽을 한다거나 글자가 되게 이상하네.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도벽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는 거를 지금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왼쪽 단을 좀 더 읽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줄일까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던 녀석이 언제부턴가 진이를 향해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함으로써 나를 더욱 여기 나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소술자입니다. 그죠? 소술자입니다. 소술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라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은 쌤이 서술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술상 특징 문제라든지 시점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이 서술자가 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1인칭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작품 속에 있는 서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공인 것 같단 말이지. 왜냐하면 보기를 보니까 그러면 그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읽어볼게요. 진이가 나타났는데 진이를 향해 열기 시작으로 나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런 진이와의 일을 모른 채 해두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진이가 나타난 뒤로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녀석에게서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에서나마 녀석의 생활이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이때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습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가 진심으로 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물론 그때는 진이가 또 그로부터 떠나가고 말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그 지향 없는 흐름을 정지하게 될 것이고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를 기억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의 친구인 것 같은데요. 그가 거짓말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지금 보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진이를 계기로 녀석과 진이의 모든 일을 모른 채 그냥 지켜보기로만 하고 있어. 그러나 그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거품일 뿐이다. 하여 우리는 이제 그의 친구들이겠죠. 그럴 리 없으리라는 애초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대체 어떻게 여겨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참이었다. 녀석에게는 우리에게 희망이나 추측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진이로서는 그 역시 녀석이 아직도 흐르는 거품이라는 훌륭한 증거로 이해되겠지만 내게는 이상하게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바로 망원경 사건이다. 우리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제목이 별을 보여드립니다 이잖아요. 근데 그는 돈을 받고 별을 보여주는 청년한테서 빼앗듯이 망원경을 샀어요. 그럼 여기서 주목하는 건 돈을 받는다는 거지. 돈을 받고 물건을 판다는 것은, 망원경을 판다는 것은 사회적 관습입니다. 당연히 뭐 대여하고 이러면 돈 받잖아요. 근데 이 청년한테 망원경을 사버렸어요. 그럼 장사하려나? 볼까요? 혼자만 별을 봅니다. 그러니까 별을 사서 남한테 돈을 받고 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별을 봐요. 그러다가 망원경에 장례식을 치르기도. 완전 또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의 가치관에 쌤이 볼 때는 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벽을 할 때도 사회적 관습으로 벗어나서 도벽을 한다는 의식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망각하고 있는데 별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망원경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는지 볼까요? 뭐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망원경을 묻고 봉부를 만들고 잔디를 심나요? 비석도 세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물이네요. 별들이 노에 배가 있나 봐. 물이 노로 저어가잖아요. 그럼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갔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이 물에 비쳤는데 노를 저으니까 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물결에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라. 거짓말이야. 그는 물을 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말인데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듯이 개인의 가치관에서 사회적 관습으로 돌아오려고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었다. 나는 팔에서 힘을 뽑고 노를 멈춰버렸다. 신기한 일이다. 거짓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녀석이 영국의 거짓말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걸 처음으로 똑똑히 들은 것이었다. 거짓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네. 더욱이 녀석의 목소리는 그 말에 대해서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깊고 조심스러웠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의 내부에서는 아직도 거짓말을 말해 어이가 무너져 부서져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있었다란 말인가. 그는 그런 나의 생각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그의 말입니다. 생각해 본 일은 있지만 2번씩이나 쫓겨가기는 싫었어. 영국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배반을 맛보지 않고는 견뎌 배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원치 않게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본인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물결이 가라앉은 강의 심장을 더더욱이 깊이 내려다보고 내가 노를 움직이자. 그는 팔을 들어 나를 제지하다. 그러면 노를 저어가지 마. 여기 스탑할 거야. 브레이크를 잡아. 이런 뜻이죠. 엑셀을 밟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여기가 좋겠어.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한번 건너다보고는 깜깜한 밤에 강에서 아까 우리 망원경의 장례식이라 그랬어요. 망원경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 눈길을 하늘을 큰 홀을 그린 다음 다시 강물로 내려뜨렸다. 시선을 내려뜨렸다. 하늘을 쳐다보고 홀을 그린 다음에 강물을 들으면 그 뭐죠? 그 이제 하늘에 별이 있으니까 별을 쳐다보고 강물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물건을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 없었지. 무슨 말일까요? 그 녀석들은 돈을 받고 별을 보여주는 망원경을 대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회적 관습에 따르는 사람인데 물질지향적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봐서 그 나쁜 사람들에게서 망원경을 보호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무척 많은 생각했어.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난 어느 때고 이놈을 팔게 되고 말 것 같았어. 그러면 팔게 된다는 거는 그 녀석들이라고 자기가 부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잖아. 그래서 멋있는 장례식을 생각했지. 고민을 많이 했네. 그리고 아까 오후에 여기가 생각나서 잔잔한 별 그림자가 무늬진 강을 덮고 잠이 들면 이놈은 별의 꿈을 꾸겠지. 그러면 망원경을 여기에다가 강을 덮고 그러니까 물에 빠뜨리면 망원경이 죽게 될 것이고 망원경은 별의 꿈을 꾸면서 잠들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상또라이죠. 여러분 망원경 사가지고 비싼 망원경 사가지고 강물에 빠뜨리면 여러분 친구나 부모님이나 옆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 그라는 사람은 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개인적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관습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고백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지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가 처음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게 돼서 개인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쌤 소설 읽다가 좀 놀랐었는데 혹시 그가 자살을 할까봐 걱정했더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기다란 것이 망원경이 되겠죠. 마치 어린애 안듯 깊이 가슴에 품었다가 몸을 구부려 가만히 강물에 밀어 넣었죠. 그리고는 강을 한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원경의 장례식이 되는 거고 별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사회적 관습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의 행동이 망원경의 장례식을 지내는 그의 행동은 여러분 정말 미친놈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회적 관점에서 좀 떠나서 벗어나서 개인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순수함을 지키려는 속물성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속물적이고 여러분 물질주의적인 사회 세상에서 그의 순수한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소설은 가상의 허구적 인물을 통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바로 소설가의 주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별의 장례식이 아니구나. 별한테 죄송합니다. 망원경의
장례식을 지내주려는 그의 모습은 굉장히 순수함을, 자신만의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쌤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형광펜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 요것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소설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정답률을 보니까 그렇게 낮지 않아서, 높아서 많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만 여기도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면 독서를 풀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기를 먼저 숙지를 완전히 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팁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적절한 문제 27번 문제. 유학 경력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나? 여러분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틀렸습니다. 두 번째, 그가 외롭다는 말을 하면서 거리로 쏘다닌다는 걸 목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격하고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본문 여러분 왼쪽 단에서 맨 첫 부분 한번 볼게요. 1문단에 보면 맨 마지막에 혜쌤이 똑같은 형광펜을 표시해 드릴게요. 숑 이렇게. 여러분 외로운데 하면서 뭐라고 했죠? 거리를 지쳐 쏘나닌다고 사람들이 한다고 했다. 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한 건 아닙니다. 3번, 나는 진이를 향한 그의 관심에 희망을 갖지만 그들이 만남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지켜보는 것이죠. 쌤, 이 부분은 쌤이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왼쪽 단에 9페이지인가요?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보니까 형광펜 파란색 같은 거 희망을 가지지만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면 지켜보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4번, 5번은 뭐 그렇게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8번 서술상 특징 문제인데요. 보통은 시점이라든지 전개 방식이라든지 문체 문제를 냅니다. 전개 방식, 문체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방 나라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술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인칭이 되는데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여기 그라는 사람을 주목해서 본다면 주인공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서술자는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파트는 우리 도벽과 거짓말에 관한 얘기, 뭐 교통사고 뻥치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여 태도를 분석한다. 막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죠? 행적을 요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 1번하고 여러분 2, 3, 4, 5선지 안 보고 보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도벽이네요. 도벽, 훔치는 습관. 그가 유학에서 돌아온 생겨난 버릇도 주위 사람이 의식적으로 외면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외면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맞고요. 2번 문제. 니은은 볼까요? 뭡니까? 거인의 그림자. 비유한 거죠? 비유한 거죠. 그다음에 디귿. 디귿은 어디 있습니까? 거품. 그를 비유한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리을은 뭔가요? 리을은 망원경 사건. 여기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맞는 말로 보고 5번에 신기한 일이었다.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 내가 신기하다고 얘기는 거짓말을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신기한 게 아니라 그가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휘와 어휘가 남아있던 것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예전부터 하도 얘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번은 수정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그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어휘가 남아 있는 것이 충격적 신기하다. 어휘가 남아 있음을
알게 되어서 정서적으로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30번에 우리 보기는 읽었기 때문에 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는 거짓말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가 사회적 관습인데 거짓말을 한다는 걸로 벗어난 사람이 맞다는 거죠. 2번 갑시다. 아, 이제 커밍아웃 했어요. 나 거짓말이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 망원경 팔게 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가 자신의 가치관을 지킨다. 망원경 여러분 그 장례식 하는 거 순수함을 지키려는 노력이죠. 그다음에 3번은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나오더라. 그러면 거짓말이 나쁘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사회적 관습으로 컴백한다는 거죠. 그죠? 맞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을 많이 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번 볼까요?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남아있더란 말인가? 그러면 사회적 관습을 수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아니죠. 여러분 거짓말은 사회적 관습으로 회귀할 사람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쌤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아까 표 있었잖아요. 맨 위에 여기 위에 거짓말이라는 표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30번 정도가 정답률이 엄매 기준으로 선택자 기준으로 63%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주제가 낯설었고요. 좀 막 스토리상 갈등이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볼 때는 이 보기가 굉장히 절대적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 이 보기를 바탕으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한 상태에서 소설을 읽어낼 수 있게끔 여러분 연습하는 좀 좋은 자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안녕.